시험은 안 봐도 학교에서 수업은 했지? 그지? 어디까지 했어? 어, 그럼 뭐 잘 알겠네. 학교 수업은 들었지? 어? 그럼 앞에 거 리뷰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래도 되지? 벡터가 뭐라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표현은 화살표로 하기로 했지? 그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야. 그럼 두 벡터가 서로 같다의 정의는 뭐야?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벡터는 뭐가 가능해? 평행이동이 가능해. 벡터들의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한 거야, 전 시간에. 덧셈은 몇 가지가 있었냐? 여기 있네. 두 가지. 한 벡터에 종점과 다른 벡터에 시점을 붙여서 얘네 둘이 더해라 그러면 시점에서 마지막 종점으로 요렇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시점을 일치시킨 두 벡터의 합은 평사의 제 사곡지점을 찍어서 걔를 가리키는 이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뺄셈은 기하적인 연산으로 뺄셈은 반드시 일단 뭐가 일치가 돼야 돼. 뺄셈을 하려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로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에 이렇게 종점끼리 연결한 이 벡터가 항상 두 벡터의 차라 그랬다. 그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는 빼는 순서 반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니까 A 빼기 B 이렇게 구분되지? 네. 되는 거지. 실수배는 뭐였어? 방향이 어? 두 벡터가 실수배와 무슨 뜻이야? 방향이 같다 또는 반대 방향이다. 적당히 실수배로 늘렸다 줄였다 한 거잖아. 그 표현 중에 A 벡터가 B 벡터의 실수배다 그러면 이 K 값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K 값은 뭐야 갑자기 정적을 이거 여기 B 벡터의 실수배 그 K를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로 표현해봐. 이쪽에 뭐가 오냐고.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의 크기 얘네 둘의 비율 분모가 오른쪽에 있는 거 분자가 왼쪽에 있는 거 기억나? 나? 대답을 좀 해봐. 나 안 나. 나요. 셋 때문에 아 왜 안 들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야. 그러면 B 벡터는 A 벡터의 몇 배야? 3배. 이 빙신아. 6분의 3배. B 벡터는 A 벡터를 2의 비율로 줄이고 3배로 늘린 거니까 2분의 3배. 그지? 2분의 3이라는 이 실수배 분수 표현에 이 분모 2랑 분자 3의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고. 각각의 두 벡터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분모에 있는 게 A 벡터의 크기, 분자에 있는 게 넘어간 이 새끼 크기의 비율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있었잖아. X 벡터는 A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이렇게. 이거 무슨 의미였어? 이거는 외우라고 했지? 무슨 뜻이라고? X 벡터랑 A 벡터는 일단 무슨 배 관계야? 실수배 관계니까 둘은 나란한 거지. 평행이동해서 올려놓으면 한 직선 위에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 X 벡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절대값 A 벡터는 크기니까 이거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야. 상수, 실수라고. 분의 1 곱하기 A 벡터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쨌든 X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잖아. 그때 분모가 너의 크기니까 그럼 분자에 있는 얘가 이 벡터의 크기의 비율인 거지. 그러니까 X 벡터는 A 벡터와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인?
일자리인 단위 벡터다. 예? 예를 들어 이 직선 위에 를 가리키는 점을 A 벡터라고 해. 그러니까 OA 벡터라고 하죠. OA 벡터. A는 어디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먼저 필요 없고. 그럼 그때 X 벡터의 종점의 자취를 표현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어. 그럼 O에서 A를 가리키는 이 벡터가 나란한 방향으로 방 크기가 얼마요? 1로 줄여. 여기점을 가리키는 게 A가 여기 있을 때 그때 X 벡터의 중점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야. 이해돼? 그런 A가 이 직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 점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럼 점 A가 일로 오면 그때 X 벡터의 중점은 얘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방 크기가 1자리로 와야 되니까 X는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X 벡터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크기가 얼마니까? 1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뭘 그리겠다고? 원의 일부를 그리겠지. 이해되지? 그때 이 새끼가 무한대로 쭉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A 벡터를 연결하는 선들을 연결을 하다 보면 얘랑 평행해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까워져 가겠지. 근데 나란할 순 없으니까 여기는 점이야 빵꾸야? 빵꾸, 이쪽에도 빵꾸. 그래서 A가 이 직선 위를 무한히 움직인다? 그럼 X 벡터의 중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1짜리 반원의 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 라고 이제 벡터의 목적은 어떤 한 정해져 있는 그 점 하나만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규칙적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점의 벡터의 중점을 가리키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 벡터의 중점이 그리는 자체가 이제 뭘 그려? 얘 같은 경우는 뭐 곡선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직선도 그릴 수 있는 거고, 공간으로 가면 평면이 되기도 하고, 구가 되기도 하고, 원기둥도 되고, 원뿔도 되고. 오케이?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아. 안 풀고 넘어간다. 니들은 다 풀어놨지? 어? 네. 제일 안 할 것 같은 놈이. 아버지. 씨. 화장실 갔다 와. 안 돼. 정말 어려워요. 가. 이 새끼. 창문도 없는데. 여기 창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저거 방금 했던 거. 근데 미분 알아, 미분? 네. 접선 구하고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방금 한 얘기지. 예를 들어, 요 이차함수 포물선의 전비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요 B 벡터, OB 벡터의 종점 B는 어디를 가리키라고? B가 아니라 A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A를 가리키는 그 순간의 그 벡터랑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인? 1짜리. 한 여기쯤을 가리키겠다.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B는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럼 A가 이렇게 무한히 올라가. 그럼 계속 이렇게 뻗어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1짜리로 갈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뭘 그릴 거야? 반지름 1짜리 원의 일부를 그릴 거야, 그지? 근데 그 B라는 점의 자취가 어떤 특정한 기준점 그 이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 A가 여기까지는 못 오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럼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 원점에서 요 이차함수에 무슨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랑, 그러니까 접점이 생기는 요 노란 접선이 생기는 그 위치, 여기까지는 점 B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점 A는 이 이차함수 위로 움직여. 그럼 이 직선, 접선의 그 경계 이쪽으로 더 내려갈 수는 없잖아. 내 말 이해되냐고? 그럼 점 B도 이 접선의 경계 이쪽 방향까지 내려갈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쪽으로 접하고, 이쪽으로 접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순간의 반지름 1짜리 원의 일부,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겠다고. 그럼 그때 도형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B가 나타내는 이 자추의 길이는 곧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럼 반지름 1이니까 뭐만 알면 돼? 중심 각만 알면 되지. 그러려면 이제 뭘 찾아줘야 돼?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줘야지. 그리고 각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도 무슨 각일 거야? 특수각이겠지, 특수각. 그럼 접선 해봐, 어떻게. 하품 그만하고, 접선, 어디에서 그은 접선? 밖에점에서 그은 접선. 그럼 접점을 뭐라고 놔? T컴마라고 놓고, 밖에점이니까 뭘로 하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로 하자. 평균 변화율은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니까 2분의 2분의 t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니까 미분하면 t인 거고, 양쪽에 t를 곱하면 제곱이 되니까 얘가 일로 와. 2배를 해. 그럼 t제곱이 얼마야? 3. 그럼 t는 여기가 루트 3. 그럼 루트 3, 얼마야? 3. 그리고 기울기 자체가 t였으니까.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루트 3. 그럼 여기가 몇 도? 탄젠트 루트 3이니까 60도. 여기도 60도? 그럼 여기도 몇 도? 60도. 60도 3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 L은 R세타. 1 곱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오케이? 일단 보기에 일단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고. 파이가 붙어야지 일단. 오케이? 넘어가. 오늘 내적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깊이 있게 하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없는 수준까지도 얕게 할 수는 없잖아. 네, 최소한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져. 기하를 하고 벡터를 하는데 이것도 모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듣고 좀 잘 이해하고 나중에 다 어딘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넘어간다. 뭐라도 꺼내. 태블릿. 어. 일단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내적이거든, 내적.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 내적. 내적은 벡터의 곱셈 같은 건데 그 곱셈의 연산도 두 개가 있다 그랬어. 외적도 있고 내적도 있고. 중에 우리는 뭐만 한다고? 내적만. 그래서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적이고 내적은 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각 구하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위치 벡터부터. 얘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렵다 그래야 되나? 받아들이기가 오늘 내분점, 외분점 이거 할 거거든? 고1 때 했던 거 있지? 내분점, 외분점. 되게 중요한 거. 일단 위치 벡터의 개념은 뭐냐면 말로 좀 적어볼게. 벡터의 목적이 뭐라고? 어떤 점을? 벡터의 목적은 뭐였어? 어떤 시작점이 있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표현해서 저 점이 어딘가 저기 있다 이렇게 점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게 벡터라고. 응? 네. 그러니까 평면 또는 공간 위에 어떤 의미의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몇 개? 을 평면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몇 개냐고. 엄청 많아요. 무슨 많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크기와 방향에 따라 360도를 돌면서 모든 크기가 다 가능하니까. 네. 몇 개가 있다? 무한개. 무수히 많아. 이건 벡터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로울 수 있지.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하잖아. 듣고 있냐?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벡터의 연산으로 보자면 이 점 하나에 대응하는 벡터가 몇 개야? 무한개잖아. 그럼 점 하나와 벡터 하나가 수학적으로 1대1로 대응이 안 되지. 점은 하나지만 벡터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불편해. 그러니까 점이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을 가리키는 벡터도 딱 오직 하나만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럼 수학적으로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내 말 이해되냐? 네. 응. 그래서 그 점 하나와 벡터, 그 점을 가리키는 벡터 하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모든 벡터의 시점을 어딘가 하나로 기준점을 잡아서 일치를 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딘가 하나의 시점을 내가 여기라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몇 개 그려놓은 이 모든 벡터들은 시점이 다 어디 가서 붙어야 돼? 여기 가서 붙어야지. 일로 와서 이 벡터를 시점을 여기로 일치시킬 거니까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는 이렇게 이동해서 오겠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벡터는 이렇게 가서 붙으면 이렇게 가겠지?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그때 평면 위에 있는 또 다른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그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내 말 이해되냐? 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벡터의 시점을 뭐 하자? 어딘가 하나로 일치를 시키자. 대부분은 이제 5라고 쓸 거고. 웬 도형에서도 풀 거니까 어떤 삼각형 하나가 있다면 일치시킬 그 시점은 보통 아마 이제 누구겠어? 아마도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어디 하나 이렇게 하겠지, 그지? 이게 동떨어진 이런 대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해. 어디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일치를 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평면 위에 있는 이 임의의 점, 그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또는 나타내는 벡터는 오직 몇 개밖에 없다? 오직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벡터 하나와 점 하나가 논리적으로 1대1로 대응이 잘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벡터를 그 점에 뭐를 나타내는 벡터?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벡터를 그 점에 뭐라고 부르자? 제목에도 써놨듯이 위치 벡터라고 부른다. 말은 이해했지, 이제? 네 분점부터 해볼게. 오늘 활용까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듣고.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다고 하죠.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고 하죠. 이 점은 A, 이 점은 B.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두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무슨 점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일치된 무슨 점? 시점. 시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5라고 할게. 그럼 얘를 시점으로 점 A는 여기에 있습니다를 가리키는 벡터가 요 벡터지, 요 벡터. 그러면 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그럼 이 스몰 a 벡터가 뭐라고? 점 A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인 거야. 이 표현은 알겠지? 그럼 점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얘가 되는 거야. 이 벡터.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두 점 A, B를 연결한 직선,
중에 우린 내분점을 할 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 AB.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적당한 한 점 x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점은 A와 B의 사이에 있는 적당한 무슨 점인 거야? 내분점인 거지, 내분점. 우리 고1 때 했던 그 내분점. 그래서 그 비율을 M 대 N이라고 하자. 너네 내분점 하는 거 기억나냐? 네. 뭐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일 때 6일 때 뭐 2대 3 내분점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했어? 비율을 더해. 두 개를 더한 거분에 요렇게 X자로 곱했지. 12 더하기 3. 그럼 15니까 3. 그래서 얘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지? 네. 여기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점 A,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얘네 둘러부터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사이에 있는 적당한 내분점, 이 점을 나타내고 있는 위치 벡터, 이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얘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X 벡터라고 하죠. 저 X 벡터 뭐라고? 두 점 A, B를 연결한 그 사이에 있는 선분 위에 있는 적당한 임의 한 점, 그 내분점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벡터. 오케이? 그러면 비율로 할까? M 대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얘와 얘 비율로 하자고. M 대 N. 우리 아까 실습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지? 네. 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AX 벡터는 뭐라고 나타낸다고? 시점을 어디로 위치시켰다고? 1.5로. 그럼 모든 벡터는 뭐가 가능해? 합도는 차로 뭐가 가능해? 분해가 가능해, 그지? 근데 우리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OX에서 OA를 뺐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빼는 순서는 어떻게 간다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로. 이 표현 알겠냐? 그럼 좀 줄여서 스몰로 할게, 스몰로. 그럼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게 AX 벡터. 그러면 X B 벡터는? X에서 B 쪽으로 가는 요 벡터는? 못 빼기 뭐가 되는 거야? B 벡터 빼기 X 벡터. 그럼 이 둘은 서로 무슨 배 관계야? 실습의 관계지.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벡터의 관계니까. 그럼 몇 분의 몇 배 관계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분모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새끼의 크기의 비율, 분자에는 왼쪽에 있는 이 새끼의 크기의 비율. 이 둘이 몇 대 몇이니까? M 대 N이니까 여기 몇 분의 몇 배다 그럼? N분의 N배다. 그럼 분모 N은 이쪽에다가 실수배로 곱하고 A, B, X, M, N. 문자가 많긴 한데 우린 누구 찾으려는 거야? X. X 찾으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상수야. X 찾으려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넘겨서 묶어. 네. 그럼 N 마이너스 M이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N. 그러면 M 더하기 N으로 묶어서 X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NA 벡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럼 그냥 NA 벡터. 우변에 원래 있던 거 MB 벡터. 이렇게. 그래서 X 벡터는 공식의 형태는 이제 뭐하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 똑같다. M 더하기 N 분의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순서를 좀 바꿔서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찾는 나름의 공식 같은 거야.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비율 두 개를 뭐 한 거 분해? 더한 거 분해. 곱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곱하라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 가위자로 곱하라고, X자로.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식의 이제 해석도 중요해.
내분점은 방향이 중요하지. 2대3과 3대2는 다르니까. A에서 B 쪽으로가 M 대 N인 거고 B에서 A 쪽으로는 N 대 M인 거야. 다른 비율이니까. 읽을 때는 이렇게 놓고 A에서 B 쪽으로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거면 그때 비율을 읽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 쪽으로 몇 대 몇? M 대 N. A에서 B 쪽으로는 M 대 N. 내 말 이해돼?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B에서 A 쪽으로는 N 대 N.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4분의 A 더하기 3B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다 이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분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구나, 이렇게. 그럼 이 벡터는 무슨 벡터야?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 쪽으로 3대1 내분하고 있는 그 점. 그 점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벡터라고, 얘가. 오케이? 표현 알겠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근데 외분점이 되겠지. 외분점은 안 쓸게,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내분점, 외분점이 끝나려면 멀었어. 이게 시작이야. 뭐? 다시 한번 써볼게. M 더하기 N분의 MB NA. 여기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인 건 알았고. 이 식을 좀 찢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M 더하기 N분의 N의 A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의 B 벡터. 이렇게 찢어도 되지? 이렇게랑 이렇게 찢어서 쓴 거야. X 벡터를. 저건 이해돼? 이것도 예전에 한번 수업했을 때 1차 결합이라고 해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고 쳐봐.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합으로 얘를 가리켜봐. 그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좀 늘리고, 좀 늘려서 두 합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표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적당히 뒤로 돌리고 얘도 밑으로 내려서 평사에 삭꼭지점을 찍으면 되니까. 그 소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어떤 임의의 적당한 실수배합으로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해, 내 말? 이걸 내가 X벡터라고 하면 이 X벡터의 종점은 뭘 나타낸다고? 단 MN이 모일 때 임의의 실수 전체일 때 그럼 그때 X벡터의 종점은 뭘 나타낸다고? 이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 이 위에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얘가 이해되냐고? 그래서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평면의 벡터 방정식. 이해해, 여기까지? 이거랑 이게 좀 비슷해 보이잖아. 얘도 어차피 하나의 숫자고 얘도 하나의 숫자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A 벡터의 실수배와 B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표현되는 벡터긴 한데 이 둘의 표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M과 N은 서로 독립적인 변수고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냥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인데 얘네들은 영향이 있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항상 합이 얼마로 일정해? 합이 항상 1로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쓰면 X 벡터를 내가 얘를 임의의 실수 T라고 하겠지. T배. 얘를 T배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합은 항상 1로 일정하니까. 그럼 1-T배가 되는 거지.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표현이야, 이게. 내분점, 외분점에서 훨씬 더 많이 쓸 표현이야.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mn은 보통 비율 이제 자연수니까. 두 개를 더한 거랑 분자랑 비교하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한 분모가 더 큰 거지. 네. 그리고 mn은 비율로 자연수일 테니까 일단 당연히 얘네들은 0보단 커. 0보단 큰데 분모 분자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그럼 뭐보단 작아야 돼? 1보단 작아야 돼. 그래서 t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그럼 그때 요 x벡터의 종점은 어디에 있다? A 벡터와 B 벡터를 연결한 그 직선 중에 어디를 가리키는 벡터라고 얘는? 그 사이의 내분점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 A, B 사이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선분 A, B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돼? 다시. 다시.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예를 들어 0과 1 사이의 T가 아까처럼 뭐 3분의 1이라고 해볼까? 그럼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얼마야? 3분의 2잖아? 3분의 1 A, 2 B. 이게 내분점 맞잖아, 이제. A에서 B 쪽으로 2대 1의 내분점, 그지? 그럼 T가 0이면 얼마야? T가 시점은 여기쯤 어딘가 있다고 치고 T가 0이면 없어지고 1B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 X벡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1을 가리키는 거야. 이때 T가 1이야. 아니, T가 0이야. T가 1이면 얼마야? T가 1이면? 그럼 얘는 사라지고 그냥 X벡터는 A벡터랑 같아. 그럼 T가 1일 때는 A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0과 1 사이에선 누구를 가리키냐고? 0과 1 사이. 그러면 선분, 직선 AB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선분 AB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을 다 가리키겠지. T가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라면. 예? 네. 그러니까 T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 벡터는 무슨 의미다? 두 점 AB를 연결한 선분 사이에 있는 적당한 내분점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벡터다, 얘가.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가면 T가 0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T는 1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야. 그러니까 T가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게 되면 0과 1 사이에서는 내분점, 그럼 반대로 1보다 크든가 0보다 작게 되면 바깥쪽으로 빠지잖아? 그럼 그걸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외분점을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 중에 문제로 내기 좋은 건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이지, 내분. 외분은 양 끝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길이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근데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한 x벡터의 종점의 자초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럼 뭘 말하는 거야?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 조금 어려워도. 되게 중요한 예제야. 그리고 모든 예제, 모든 문제 푸는 스킬이나 테크닉을 지금 여기서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 문제 풀면서 나오면 그건 또 따로 얘기할게.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해놔도 웬만한 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삼각형 하나가 있다고 하자. 시점은 얘로 할까? 얘로 할까? 위에 걸. 얘로 할게. 바빠요. 여기는 몇 등분을 해볼까? 몇 등분? 5등. 2등분? 어.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하고.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하자. 하나, 둘, 셋, 넷. 뭐? 아, 여기는 몇 등분? 3등분. 3등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중에 누구를 연결할까? 오른쪽. 이렇게 연결하고. 이 점에서는 이 네 개 중에 어디 연결할까?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다고 쳐. 그래서 얘를 시점으로 이 두 선분이 교차하는 요 점. 이 점을 가리키는 요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본다. 시점은 얘로 일치를 시킨 거니까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이쪽을 B 벡터라고 할게.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적당한 실습의 합으로 요 점을 표현해 봐라. 가능하겠지? A 벡터 좀 줄이고 B 벡터도 좀 줄여서 이렇게 평행 사변형의 제4꼭지점을 만들어지게 하는 그 순간이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기하적으로 풀 수는 없지. 이걸 그럼 무슨 수로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줄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무조건 대수적인 연산으로 계산해줘야 돼. 이해했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 대부분 모든 풀이는 삼각형 두 개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이 점을 P라고 할게. 이 점 P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주황색으로 먼저 해보자. 이 주황색. 괜찮아? 이 주황색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 점 P는 무슨 벡터와 A 벡터와 무슨 벡터? 이 벡터. 를 좀 줄였잖아.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2로 줄였잖아. 그럼 3분의 2B 벡터와, 그치? A 벡터와 B 벡터, A 벡터의 종점과 3분의 2B 벡터의 종점, 그 종점을 연결한 선분 사이에 있는 적당한 내분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지, 얘가 그럼. 내 말 이해되냐? 그럼 그 내분점을 나타낼 때 위치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한쪽에 t배, 다른 한쪽에 1-t배. 오케이? 그럼 저 OP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가 아니라 몇 B 벡터? 3분의 2B 벡터에 대해서 어디다 t배, 어디다 1-t배도 상관없어. 여기다 t 해도 되고 여기다 t 해도 되고. 그냥 앞쪽으로 할게. 순서대로 앞에다 t배, 뒤에는 1-t배 하자. 그럼 이게 저 OP 벡터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새끼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같은 벡터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더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선분, 이제 얘는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누구야, 이제? 이쪽에는 얘니까,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 보자.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 초록색도 요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그 선분 사이에 있는 적당한 내분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잖아. 대신에 이제 얘는 몇 벡터야? 5분의 2a 벡터. 그리고 b는 그냥 b인 거지. 그 사이를 나타내는 적당한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니까. 마찬가지로 t배 1-t배를 할 건데 t라는 문자는 여기서 사용을 했으니까 그럼 다른 문자로 여긴 s배, 그럼 여긴 1-s배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어쨌든 이 두 벡터는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A 벡터의 개수는 위에서는 얼마야? t고 밑에서는 5분의 2s인 거고. 그 다음 위에 거에서 B 벡터의 개수는 3분의 2의 1-t고 밑에 거에서는 그냥 1-s네. 그래서 연방하자고. 그러면
t를 쏘고 할까, s를 쏘고 할까? T. 그러면 t 자리에다가 얘를 좋아요. 이렇게 갖다 넣는다. 내가 쓸게. 3분의 2에 1-t인데 t가 5분의 2s야. 그건 1-s랑 같다. 그럼 양변에 몇 배 할까? 15배. 15배. 15배 하면 얘는 약분해서 5, 2, 10. 네. 그럼 10을 여기다 분배하면 되니까 10 4s 하는 네. 는 15 15s. 그럼 1로 넘어가면 11s가 11s는 5. 5. 그럼 s는 11분의 5. s는 11분의 5다. 그럼 s 찾았으면 T를 찾아야 굳이 t 찾을 필요 없으니까. 아니 s 찾았으면 여기다 넣어서 OP 벡터를 표현하면 되지. t를 찾았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s에다가 11분의 5를 넣어. 그럼 얘는 약분하면 11분의 2a 벡터 더하기 1 빼기 11분의 5는 얼마야? 11분의 6. 그럼 11분의 6b 벡터가 되겠다.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a 벡터를 몇 분의 몇으로 줄이라고? 11분의 2로 줄이고 b 벡터는 11분의 6으로 줄이면 그때 평행사변형의 제 삭곡지점을 딱 찍게 하는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서 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얘랑 더하면 얼마야? 1이 아닌데요. 1이 되면 A 벡터와 B 벡터의 실수배합으로 1이 되면 그 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여기 위로 와야지. 아, 근데 거기까지 갔어? 못 갔어? 못 갔잖아. 그럼 길이가 좀 짧아졌잖아. 그러니까 합은 1보다 좀 작은 거지. 1보다 커졌으면 밖으로 빠진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다르게도 해볼게. 어? 아, 그래, 깊게 안 해. 조용히 해. 무게중심. 야,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떻게 해? 다 더해요. 4 더해서 3으로 나누지.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야? 평면. 이 세 꼭지점에 올라가 있는 무게가 다 똑같다를 전제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라는 무게가 놓여 있을 때 그럼 그때 힘의 무게를 중심을 찾는 그 평형을 유지하는 그 위치는 이 세 개의 평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런 거지. 그지? 듣고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이 지렛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무게랑 여기에 무게가 똑같대. 그럼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길이는 비율이 서로 뭐여야 돼? 당연히 같아야지. 당연히, 그치? 받침대를 내가 여기다 놨어. 놓고 보니까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어? 그러니까 이게 힘의 평형을 유지하려면 여기 와야 되는 무게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그럼 그 무게의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돼? 반대로 2대 1. 2대 1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무게가 4다 그러면 여기 무게가 2가 와야지. 길이가 거꾸로 몇 대 몇이니까? 1대 2. 1대 2니까. 그 말은 한쪽에 있는 길이와 무게 비율의 곱이 서로 뭐 하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길이가 2대 3이야. 그럼 반대로 무게가 3대 2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받침대가 내 손이라고 쳐봐.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무게 합은 총 얼마야? 6이지 6. 4와 2를 내가 받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6만큼의 힘이 받쳐지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다시 일로 와서 OP 벡터를 표현하는 건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더 긋고 이 점피를 뭐라고 생각하자?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됐다는 소리는 이 세 꼭지점에 올라가 있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듣고 있냐고. 그럼 비율부터 하자. 이게 몇 대 몇? 2대 1. 그다음 얘랑 얘는 2대 3. 그럼 시점으로부터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에 2대 1과 2대 3이 있으니까 이 시점의 무게부터 잡는 거야. 그 무게는 이 두 비율 중에 멀리 있는 쪽. 그러니까 이쪽에 3, 이쪽에 있는 1.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로 하자? 이 꼭지점의 무게를 3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가 평형이 유지되는 그 중심이 되려면 얘가 3하고 2니까 곱하면 6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뭐가 와야 돼, 그럼? 6. 여기 무게가 6이 와야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쪽으로도 3 곱하기 2로 6이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무게는 얼마야? 여기는 2인 거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 이 지렛대 받침대가 여기라고 치면 얘는 총 얼마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거야? 그만큼을 받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긴 무게가 얼마야? 2야. 여기를 중심으로 할 거야. 아, 그럼 반대로 이게 몇 대 몇이구나? 9대 2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잘려져 있는 모든 선문의 비율 다 찾을 수 있어.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린 이쪽이 아니라 어디를 찾고 싶은 거야?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아, 그러면 이건 또 몇 대 몇이란 소리야? 이건 반대로 3대 1이란 얘기인 거네. 오케이? 그럼 얘가 2고 얘가 6이니까 여긴 무게가 얼마야? 여기는 8이야. 그럼 여긴 무게가 3이고 여기는 무게가 8이니까 그럼 반대로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다? 8대 3이다. 그러면 이 벡터를 11분의 8로 줄인 거네. 듣고 있어? 이 벡터를 11분의 8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11분의가 있는 거네. 그지? 그럼 이 벡터는 뭔데? 이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한 점이고. 이해하니? 아, 네. 그러면 이 벡터는 이름이 뭐라고? 두 개를 뭐 한 거 보네? 거. 더한 거 분의 곱하기는 가위자로 x 그러니까 얘는 얘로 얘는 얘로 그러니까 1에다가 a를 곱하는 거지. 듣고 있냐고. 4분의 1 a 벡터 더하기 4분의 3 b 벡터 여기에 실수배로 몇 분의 몇 배를 한 거야? 11분의 8배를 한 거야. 8대 3 중에 8만큼이니까 전체 11분의 8이라고. 이해하냐고. 그럼 분배하면 그게 이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니까. 얘와 얘 중심이 여기고 얘와 얘 지렛대 받침대가 여기 힘이 8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고 저쪽 여기 무게가 얼마? 이쪽이 2고 3이니까 여기가 5. 그럼 얘가 5인데 여기는 6이야. 그럼 반대로 이 길이는 몇 대 몇이란 얘기? 이게 6대 5란 얘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려고 하면은 나중에 얘네들의 비율을 찾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쪽 비율 한번 찾고 저쪽 비율 찾고 이쪽 비율 찾으려면 저걸 식으로만 이렇게 풀으려면 세 번을 다 풀어야 돼. 식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진다고. 하나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선생님과 달라요. 하여튼 이해했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냐고. 알아두면 좋잖아. 뭐가 값이야. 병원 같아. 검사 결과 받아.
응? 그럼 내분점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의 성질도 간단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 이 중선을 2대1로 나눠요.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 여기가 무게중심이지. 그럼 당연히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을 가리키는 세 위치 벡터의 합은 얼마일 것 같아? 1.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 없는 새끼야. 아니 G에서 A를 가리키고 B를 가리키고 C를 가리키고 화살표의 길이만큼 세 점에서 잡아 당기고 있다고 쳐봐. 그럼 그 합이 얼마겠냐고. 0. 0이겠지. 그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의 합은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평행사 변형에 네 번째 꼭지점을 찍어서 걔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지. 근데 사각형은 기본 도형이 아니잖아. 사각형보단 우린 뭐가 더 좋아? 그럼 삼각형으로 표현해보면 그건 무슨 의미였어? 이 둘을 연결한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가운데 무슨 점을 찾아? 중점을 찾아서 몇 배로 늘린 거다? 두 배로 늘린 거다, 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더해서 반인 거야. 얘도 위치 벡터, 중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인 거고. 그러니까 GB랑 BC를 더한 건 이 GM을 몇 배로 늘린 거라고? 왜? 두 배로 늘린 거야. 근데 얘가 1대 2니까 두 배로 늘리면 너와 너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거잖아. 그 둘은 역벡터가 맞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당연히 0이 맞지? 그다음 두 번째는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본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대충 아무데나 시점은 뭐 여기쯤 있다고 하지. 그냥 O. A, B, C. 그럼 점 A를 가리키는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할게. 그 스몰 a 벡터가 얘인 거야, 얘.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하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A, B, C 벡터가 있다고 하자고. 그거로부터 요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요 위치 벡터를 표현해보자. 그래서 무게중심 저 위치 벡터는 일단 결론부터 쓰면 뭐라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건 다 똑같아. 근데 유도하는 것도 쉬워. 보일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요 그럼 무게중심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야? 네. 2대 1. 1로 나누는 내분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니까 두 개를 더한 거분에 여기다는 두 배, 여기다는 한 배 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냐? 근데 얘는 그냥 A 벡터고 얘는 뭐야? B와 C의 중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니까 더해서 반이잖아. B 더하기 C의 반이라고. 다른 말로 1대1 내분점이고.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 점을 가리켜.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분에 2는 여기다 곱하고 1은 여기다 곱하고 그럼 2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지? 오케이? 두 개도 자주 사용하니까 쉬운 거잖아. 기억하라고. 활용으로 자꾸 활용 그냥 교재에 있으면 문제 푸는 걸로 할게. 교재 봐. 아, 하도 지랄들 해서 안 되겠어. 47.
뭐? 무슨 걸로? 야, 앉아있는 니네가 힘들겠냐? 서서 떠드는 내가 힘들겠냐? 앉아서 써봤어요. 내가 편히 서 있을게요. 위치 벡터를 ABC라고 할 때 말은 어딘가 시점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시점은 보통 이제 5라고 할 거니까 임의의 모든 벡터는 다 뭐로 분해하라고? 빼기. 두 벡터의 차로. 그러니까 AB 벡터는 뭐라고 하죠? OB 빼기 OA. 그러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 그러니까 B 빼기 A. 얘는 C 빼기 B를 또 둘이 빼라고. B 빼기 A, C 빼기 B를 빼.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지? 51 삼각형 ABC에서 대충 하나 그리고 A, B, C BC의 중점을 M 난 AM의 중점을 K라고 하자. 그때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를 보니까 어디를 시점으로 일치시켜 놓은 거야? A를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얘를 스몰 A 벡터, 얘를 스몰 B 벡터라고 하자. 이 얘기지? 그럼 BK 벡터는 이거야? 이 벡터를 표현해봐라.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야 돼, 니들 스스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벡터들 몇 개 놓고 덧셈, 뺄셈, 실수배 연산 정도니까. 어떻게든 답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이 새끼를 시점을 어디로 일단 표현해봐? A. 로 분해해보면 AK 빼기 AB잖아. BK 벡터를. 왜 A로 분해를 해? 여기 A를 줬어. 시점을 다 A로 일치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림상에서 기하적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면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배운 대로 위치 벡터를 이용해보면 그럼 A, B 벡터는 그냥 스몰 A 벡터인 거고 A, K 벡터만 표현하면 되잖아. A, K는 얘잖아. 그럼 AM 벡터를 뭐 한 거야? 2대1로 내가 보냈어요. 반으로, 반으로 줄인 거야. 그럼 AM 벡터는 얘랑 얘랑의 중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더해서 반인 거고 그거에 다시 또 반인 거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몇 분의 1을 한 거야? 4분의 1. 4분의 1을 한 거야. 거기서 A까지 빼줘라. 그럼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53 점 P가 다음을 만족한다. 바꿔봐. 해. 시점을 다 어디로 해? B. P. 그럼 PA 더하기 4배 PB 빼기 PA 마이너스 3배 PC 빼기 PA. 그래서 PA든 PB든 PC든 세 개가 다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가 사라지면 훨씬 더 좋고 일단 PA는 몇 PA야? 몇 PA? PA가 사라지면 훨씬 쉬운 거라고. 안녕인 것도 할게. PB는 몇 PB? 4PB. 몇 PC야? 마이너스 3PC는 0이야? 서로 같은 거야?
그럼 둘은 실수배야? 네. 크기는 몇 대 몇이야? 3대 4대 3, 3대 4 이 정도인 거야? 그럼 일단 너네들은 실수배니까 세점 P, B, C는 어디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내 말 이해되고 있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P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 직선 BC 위에 어딘가 있다고. 이 식을 보니까 내분점에 있어, 외분점에 있어. 내분, 외분? 외부. 외분점에 있는 거니까 다시 빼서 는 0이지. 앞으로 내가 풀 때마다 자주 할 말인데 더하면 나눠야 돼. 뭐라고? 더하면 뭐 하라고? 나누라고. 저 뭔 소리야? 더하면 나눠라.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벡터가 이렇게 있대. 라고 둘을 더해놨잖아. 그럼 얼마로 나누란 얘기야? 5로 나누라고. 그럼 내분점이 되니까. 아. 그럼 내 맘대로 나눴으니까 다시 5 빼주면 되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4pb-3pc인데 4 빼기 3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분모 1 생략돼 있다고 치면 4 빼기 3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연속으로 이렇게 B에서 C 쪽으로 3대 4 대신에 빼기니까 외분점. B에서 C 쪽으로 3대 4. B에서 C 쪽으로 3대 4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0보다 큰 거. 뭐라는 거야?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어야지. 이게 3칸일 때 이게 4칸이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이쪽으로 이게 3대 4일 순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3대 4 이렇게 있다고. 아. 아니 또 내가 여기다가 비율이 이상한데요. 이 지랄 하지 말고. 당연히 이상하지. 안 맞춰서 못한 건데. 그러니까 좀 연장선으로 가서 3대 4. 그 말은 이게 1이란 얘기지. 3대 1의 비율을 만족하는 점 P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때 삼각형 A, P, B.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일 때? 12일 때.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니까? 3대 1. 3대 1이면 넓이도 3대 1. 3대 1이 돼야지. 그러니까 10이니까 아. ABC 넓이는 4다. 이렇게. 오케이? 노트. 답이 없대요. 아, 전체 넓이 구하라. 미안해, 이 새끼야. 전체 넓이 16. 노트.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거라 안 할 수가 없어.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 아무거나. 3PA 더하기 2PB 더하기 얼마로 하지? 아. 4? 4PC는 0. 왜? 꼭 PA, PB, PC는 아니어도 되지. 아까처럼 AB 벡터, 뭐 BC 벡터 있어도 상관없어. 시점을 P로 분해하면 되니까. 이렇게 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치자. 그래서 삼각형 A, B, C와 임의의 점 P 하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 P의 위치를 찾는 거야.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찾을 수 없으면 이걸 내가 왜 해? 있다. 나 한 번, 너네 한 번 하는 거야. 3개를 더해서 0일 때, 저 3개 중에 뭔가 하나를 넘기는 거야. 하나를 넘겨. 가운데 거 넘겨. 나는 PC를 넘길게. 는 마이너스 4PC. 이렇게. 이게 계산의 과정의 첫 번째 원스텝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하면 나눠요. 나눠. 그럼 3하고 2니까 얼마로 나눠? 5. 5로 나눠. 그럼 좌변도 5로 나누고 우변도 5로 나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러면 5분의 3PA 더하기 2PB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도 넘겨.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배가 되잖아? 그럼 그게 PC 벡터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삼각형 ABC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얘부터 하는 거야. PA랑 PB니까 일단 선분 뭐부터 그려? AB. AB부터 그려. 그리고 이건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럼 P는 어디에 있다? A에서 B로. B쪽으로 2대 3. 2대 3 내분점에 있다. A에서 B쪽으로 2대 3으로 내분한 이 점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 벡터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벡터라고. 네. 이것도 벡터잖아. 그러면 여기쯤 어딘가 P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노란색 벡터가 누구라고? 얘라고, 얘. 이게 노란색 벡터야. 이해되냐? 네. 이 노란색 벡터를 부호를 바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몇 배로? 4분의 5배로 늘리면 그럼 얘를 뒤집어 1로 그리고 몇 분의 몇으로 늘려? 4분의 5. 그럼 몇 대 몇의 비율로? 4대 4대 5. 5의 비율이 되는 그 위치 어딘가에 얘를 가리키는 벡터, 그 벡터가 누구라고? 그게 PC 벡터라고. 그럼 C가 어디 있다는 소리야? 여기. 여기가 C란 얘기인 거지. 여기가 P니까. 아. 그래서 삼각형 ABC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비율 몇 개 알면? 예. 2개 알면 나머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알 수 있다 그랬지. 여기를 무게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럼 A에서도 지나가게 연결해보고 B에서도 지나가게 연결해보면 이게 4대 5야? 그럼 얘랑 얘랑 이게 몇 대 몇? 얘도 몇 대 몇? 그럼 이것도 몇 대 몇? 이것도 몇 대 몇? 다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보통 풀다 보면 얘를 넘긴 게 기억, 얘를 넘기면 니은, 얘를 넘기면 디귿. 그럼 어떨 때는 기억, 니은, 디귿 세 번을 다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불편하잖아. 근데 이 비율 다시 해봐. 여기가 2대 3이니까 여기에 무게를 얼마로 하자? 5. 5로 하자. 그럼 여기에 무게가 3이고 여기 무게가 2가 되면 되니까. 그럼 이쪽이 4대 5래. 여기가 5야. 그럼 C의 무게가 4면 되지. 그럼 A랑 C의 무게가 3하고 4야. 아, 그럼 이건 몇 대 몇이구나? 4. 4대 3. 3이구나. 그럼 얘 무게가 4고 얘 무게가 2니까 2대 1대 2. 그러면 이쪽으로는 2대 1이구나. 그럼 여긴 또 무게가 얼마야? 3하고 4니까 7이야? 얘는 7인데 얘는 2야. 아,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는 2대 7이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너네는 PA 넘겨서 다시 해봐. 지금. 왜? 난 지는 시간? 난 PC를 넘겼고, 니들은 PA를 넘겨서 다시 해보라고. 뭐 달라요? 아니, 똑같아. 연습해보라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할까? 27, 갑자기? 31, 아니, 뭐 2대 3으로 좀 나눠지게. 5. 아, 2대 3으로 나눠지게. 대충 20이라고 하자. 쉬는 시간. 밥. 아, 고르라고. 뭐 있어요, 메뉴가? 난 내가 알아서 고를게. 니들은 해. 알려주세요. 메뉴가 수십 가지인데. 다 불러주죠. 다 시키고 맛보죠. 그냥 다 고추, 잡채. 중식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밥을 드리는 거. 그냥 이거. 할 게 없네. A 넘겨서 해봐, 빨리. 그리고 또 보는 거랑 막상 해보는 건 또 달라. 안 지울 테니까 순서 잘 따라가면서 해보라고. 넘기고, 나누고, 정리하고. PA 넘기라고, PA. 오늘 내적할 수 있겠다. 뭔 줄 알고 아야. 그러면 PA가 넘어가면 음. 그래서 얼마로 나눴어? 6. 그럼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배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A의 위치를 마지막에 결정할 거니까 뭘 먼저 그려? 삼각 아니 직사하다. BC. BC. 얘랑 비교해야겠으니까 BC를 이렇게 놓고 할게. 이렇게 할게. 얘랑 비교 좀 할게. 그럼 B에서 C 쪽으로 2대1, B에서 C 쪽으로 2대1. 얘를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 벡터가 이 동그라미 벡터야. 이해 되지? 네. 그게 이거야. 이걸 방향을 바꿔서 몇 배로? 마이너스. 2배로 늘리면 여기에 뭐가 있다? 그게 PA 벡터니까 PA, 여기가 A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게 1대2, 이것도 1대2. 이 얘기네, 그지? 그럼 4하고 2니까 여기 무게가 6이야. 그러면 3하고 6이니까 2대1인 게 맞지, 그지? 똑같은 그림이지, 결국. 뭘 넘겨도 상관은 없다고. 어쨌든 넘기고 더했으면 나눈다. 오케이? 아니, 마저 풀어야지. 그 다음. 258. 4AP, 3PB, 마이너스 PC, AP, PB, PC.
넘겨. 왜 누가 넘어가? 제일 작은 거. 아니, 얘네들은 시점이 P인데, 얘 혼자 시점이 다르니까. 얘네들을 넘기자. 오케이? 그냥 이쪽으로 나누면 되겠네. 응? 그리고 A, P 벡터도 PA 벡터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역벡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B에서 C 쪽으로 우리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점표는 아까도 봤지만 항상 어디에 있어? 내부에 있어.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생략 이제 계산은? 60. 어? 삼각형 OAB에서 점 P는 4대 1. Q는 중점 1대 1. R은 3대 1. 이고 저 G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다. 이제 이해했지? 얘를 시점으로 이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표현해봐라. 어쨌든 얘를 나타내는 이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야. 그럼 얘네 세 개만 표현하면 되잖아. 그리고 OA랑 OB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라고 하면 그럼 얘는 뭐야? 5분의 4A 벡터고 그 다음 얘는 뭐야? A, B를 A에서 B쪽으로 3대1 내분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니까 이해되지? 네. 가위표로 곱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1A, 4분의 3B 바로 되지? 4분의 1A 더하기 4분의 3B 얘가 5R 얘가 5P 되냐고? 그 다음 얘 5Q는 얼마야? 2분의 1B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이게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라고. 오케이? 그냥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쫄지 말고. 오케이? 몇 쪽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다음에 안 틀리네. 애매해. 조용히 해. 여기 앞에만 써놓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성분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 했던 벡터의 모든 연산은 다 기하적인 연산이지. 도형으로 다루고 있잖아. 그 과정에 중에 위치 벡터까지 한 거고. 그럼 위치 벡터의 개념은 뭐였다고? 위치 벡터의 개념은 뭐였냐고. 어떤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딘가 시점을 하나로 일치를 시켰다. 근데 그 일치된 그 시점은 어딘가 꼭 반드시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경우 전부 다 항상 시점은 여기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잖아. 문제마다 다르지. 시점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해되지? 네. 시점을 일치시키는 건 중요해. 좋은 게 맞는데, 위치 벡터를 다룰 때, 그 시점을 표현하는 건 자유롭단 말이야. 무수히 많단 말이지. 그 또한. 응?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뭐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평면 위의 임의의 점 A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시점을 일치를 시킬 건데, 그걸 이제 어디로 가지고 와서?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서, 일치된 시점은 항상 어디로 두자? 원점으로 두자. 그러니까, 여기는 점 A를 가리키기 위해선 어딘가 일치된 시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O라고 쓰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시점을 정하는 건 위치 벡터 기하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그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벡터들을 다 어디로 가지고 와서?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서 대수적인 연산도 하겠다 이거야. 기하적인 연산뿐만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그때 일치된 모든 벡터의 시점은 어디로 두자? 원점. 원점으로 두자. 그럼 그때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OA 벡터잖아? 그건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 A이기도 한 거고, 그럼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놨으니까, 그럼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 뭐도 있을 거야? 좌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X좌표, Y좌표를 각각 A1, A2라고 하자. 그럼 이런 얘기지? 점 A의 좌표가 얼마라고? A1, A2 라는 그 점의 좌표에 대해서 이걸 벡터로 표현하기로는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켰을 때 그 OA 벡터를 좌표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A1, A2를 그 벡터에 이제 뭐라고 부른다?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분을 쉽게 얘기하면 뭐야? 좌표야, 그냥 좌표. 그래서 좌표끼리도 연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산은 성분의 계산이 훨씬 더 쉬워서 기하적으로 아까 했던 그 복잡한 계산을 좌표로 올려놓고 좌표로 다루잖아? 그럼 대수적인 연산 몇 번으로 답을 훨씬 편하게 구할 수도 있다고. 네. 아, 네. 이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하겠지만, 행렬까지, 얘네들은 다 수학적으로는 1대1 대응이 돼. 그래서 행렬을, 대학교 가면 행렬부터 먼저 배울 거야, 아마 대학교. 모든 대수적인 연산의 가장 기본이 행렬이어서. 벡터는 행렬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 하자고. 자꾸 이렇게, 아니, 이 새끼들. 연장선. 그래서, 하셨다가 할까? 와. 잠깐 쉬었다가 해.